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콕 집어서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네. 금기 깬 이례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선 또 뭐 우리나라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죠. 그쪽에서 또 미국에 관해서 중국 외교부장이 늑대가 덤비면 늑대와 춤추며 맞서겠다 그러면서 또 미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물론 이제 내외신 기자회견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미국을 의식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평소와는 좀 다른 거긴 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 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기사를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양회를 그리고 시진핑을 지목을 하면서 비판을 했다는 데 관심을 갖는데요. 사실 시진핑 등장 이전에 바로 지난주에 제재 명단에 28개 기업을 다시 올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중국의 미국 견제는 굉장히 노골적이다. 그리고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불만 역시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강이라고 이번에 외교부장이 될 사람인데요. 네.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제 발표를 했을 겁니다. 친강은 주미 대사를 지냈습니다. 나이도 아, 굉장히 네. 어려요. 56세밖에 안 네. 됐습니다. 친강이 주미 대사를 지내는 동안에 전반적인 중국의 노예화된 그런 어떤 이미지를 벗고 젊음 이미지를 심어놨다는 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역시도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입이 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양회가 우리가 양회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의 해석으로는 국회가 열리는 개원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 최대의 정치 이벤트입니다. 하나의 잔치 같은 행사거든요. 전국에 3,000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2,000여 명의 그 정치 협상과 관련된 인물들이 또 모이고요. 그래서 베이징시가 바글바글한 상황인데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난했다. 그리고 이제 차기 국가 주석직에 오르는 뭐 중국의 우두머리를 얘기한다라는 거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시진핑이 요번 새로운 양회를 맞이해서 짜고 있는 전반적인 구도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뤄왔던 구도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이게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은 태자당이라든지 원로들의 중심인 태자당 그리고 공청단 그리고 상해방이 서로 견제와 네, 균형을 그랬죠. 맞추는 기제가 있었는데 이 기제가 시진핑 등장 이후에 완전히 파괴가 됐고요. 지금은 그게 완전히 소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로 가는 정권을 미국에서는 반길 리가 없고 독재를 가는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정치적인 레토릭이다. 그렇지만 양자 간에 이런 불편한 언사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양자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다툼으로 계속 이어진다거나 그런 기대를 갖는 거는 너무 희망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난을 하더라도 또 다른 면에서는 협력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에 블링컨이 풍선 사태로 중국 가는 거를 안 갔어요. 네네, 그랬죠. 네,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렌 장관은 갔습니다. 그건 뭐냐? 경제적인 분야하고 외교적인 분야, 안보적인 분야는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예, 감정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선 일도 양단하는 자세를 보이는 거는 한국과의 외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요번에 시진핑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또 비난을 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 중국의 전면적인 봉쇄, 포위, 탄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외신들은 중국 경기 침체 원인을 이제 돌리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 서방이 한몫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시진핑 주석의 의도가 뭘까 이것도 궁금해요. 시진핑 주석은 두 가지의 어떤 슬로건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몽을 달성하겠다라고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꿈은 선진국과 같은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강국은 미국을 넘어서는 강국을 의미합니다. 넘버 원의 입장에서 보면 넘버 투가 올라오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밑에 총리나 부통령은 소리 없이 다니거든요. 근데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혜를 얻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시스템에서 돈을 벌어왔던 네.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채택하고 있는 건 자유시장 논리가 아니에요. 반도체 부품 못 사게 네. 하고 금지시키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논리 자체는 서구 것인데 그 서구가 다시 나를 지금 속박을 한다라고 판단하면은 그건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친중적인 인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산에는 호랑이가 두 마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새끼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호랑이가 너무 커졌습니다. 근데 진즉에 훈련을 시켜가지고선 못 덤비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선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미국은 자국의 GDP의 60%를 넘어가면 견제에 들어갑니다. 넘버 2가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전에 일본 때 네, 그랬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네. 얘기하는 것도 플라자 합의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독일은 통독 때문에 면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9.11 테러가 있었을 때 미국에 서가지고선 반테러 진영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볼 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통제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미국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 경제,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뭐 오바마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오바마가 태평양으로 아시아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긴 한 것 같은데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은 계속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누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대로 이미 커졌다라는 겁니다. 중국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네. 그 엄중한 상황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한 4-5가지로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미 갈등이 아주 노골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기술 전쟁, 아마 조만간에는 금융 전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홍콩 반환 이후의 문제입니다. 홍콩이라는 것이 중국의 투자의 창구 역할을 하거든요. 영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접근도 굉장히 용이하고 시장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롭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홍콩에서 그 속칭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이 있다 보니까 홍콩 경제가 아주 형편없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던 팬데믹이죠. 네. 그건 이제 뭐 원인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중국이냐 아니냐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팬데믹이 가져온 후과가 또 다른 영향 요소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공급망에 그리고 세계 경제, 국제 관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과거와 같은 대결 구도가 경제적인 이득의 어떤 존재 여부를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념적인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에 중국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요인이 중국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의 지난 성과 그리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5%는 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